자, 집중호우 탓에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요, 지금 충청 지역에 집중적인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밤사이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무너지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정선의 피암터널 잇따라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요. 여기 뭐 낙석이 이미 발생을 했고 뭐 규모가 3톤, 뭐 11톤 이 정도의 낙석이고요. 그리고 300톤까지 또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서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피해 사례 좀 소개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잇따라 두 곳 현장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서울 잠수교 상황을 좀 보겠는데 백길종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백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떤지, 차량 통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전히 못 다니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 잠수교는 여전히 차량과 보행자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 세차게 내린 빗줄기는 오늘 오전부터 점차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수위 5.5m를 넘기며 보행자 통행이 통제됐던 잠수교는 지금도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긴 7m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강 상류인 팔당댐의 방류가 늘어나면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교 말고도 서울 곳곳에 도로가 지금 통제됐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여의 상류 IC와 여의 하류 IC 역시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이곳은 양방향 여전히 차량 진입이 통제된 상태고요. 양재천로 영동 1교와 양재총교 역시 차량이 통제됐었는데요. 조금 전 오후 5시쯤 차량 통제가 풀리고 보행자 통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통제됐던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 구간 역시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비가 계속되면서 서울 도림천과 중란청 등은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 시내 하천 27곳의 통행로 출입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마전선이 내려가 있는 충청권 상황을 좀 지켜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일단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지금 김세희 기자가 대전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김세희 기자 뒤에 보니까 강이 보이는데요. 지금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갑천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불어난 듯한 강물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갑천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 지금은 범람 직전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곳 갑천교를 비롯해 여기서 조금 떨어진 만년교와 원청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에 있는 55개 하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에서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대전, 전북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가, 경상도와 광주, 세종 등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충남 홍성과 공주, 전북 익산 일대에서는 한때 시간당 3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부여와 논산에서도 시간당 40에서 6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250mm의 폭우가 내린 전북 군산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도심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시간당 50mm의 비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파손되고 축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이쯤 되면은 비가 너무 원망스럽기까지 한데 지금 내리는 비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까? 모레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의 100mm에서 400mm 이상, 충북과 전남, 경북, 북부 내륙에서도 많게는 30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충청권과 전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교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치와이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사진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아들 대면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문기 씨 이적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대체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법정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 오늘 저런 모습으로 각각 출석했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재판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럼요. 영상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거 고 김문기 처장이 한 말, 그리고 아들도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상 좀 불러오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법정에 출석했죠.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은 증인 자격으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아마 하겠죠. 근데 지금 앞서서 영상 나왔지만은 안다 모른다 관련해서 아들의 어떤 입장,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어떤 애도도 안 했다 그러면 약간 섭섭함을 표시하는 그런 발언도 좀 있었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몰랐다 이런 입장은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은 큰 쟁점으로 선거법 관련 혐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민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 법정 발언 아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정 판사들에게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증인을 출석한 것은. 일단 저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핵심은 뭐냐면 그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이제 가까운 관계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들, 그 김문기 그 처장의 아들이 그걸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일단 그 다른 사례에서 분리하면 일단 모른다 그래요. 예를 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른다고 했어요. 예. 그다음 질문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전화 통화한 적 없냐 그런 예. 취지로 물어보니까 뭐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가 바꿔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낱말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뭐냐면 전화 통화한 적 없다, 거의 기억이 없다, 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쌍방울 하면 뭐 내의 사입은 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에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 예. 3, 4차례 그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 그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재판에 그 증언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게 사실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제 유죄의 심증이 굳혀질 수도 있겠다 예. 판사들에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과연 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도 관심사지만요. 이재명 대표와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자들이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어떤 표정도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사실 관심사긴 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유동규 씨가 한 얘기도 있거든요. 내용 좀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관할하던 뭐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현구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뭐 아까 부인한 입장인데 그 내용 좀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요,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사안이라서 많은 분이 주목하시는데 이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인식의 문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라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많은 뭐 선거법, 공직선거법 다뤄보셨겠지만 대부분 행위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학력, 경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과 사실, 재산, 그게 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명확한 것들. 아니 물증으로 입증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다 모른다는 인식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모를 수 있냐. 한번 그냥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가서 골프 뭐 2박 3박 4일 가면 하루 종일 치거든요. 막 3번도 돌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루 종일 쳐도 나중에 기억 안 나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들인데 상대방은 나를 잘 알아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TV에서 보거나 뭐 방송에서 보거나 그러면 딱 다가와서 이런 얘기 많이 뭐 정치하시는 분 대부분 들을 거예요. 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그 자리에서는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하면 약간 서운하니까. 근데 그렇겠죠. 냉정히 따져보면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안다 그러면 안다고 하면 돼요. 안다고 해서 무슨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알았다고 했고 통화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범죄적으로 아니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문제 된다 그러면 뭐 나중에 통화 많이 했네, 모의한 거 아니야, 나중에 뭐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으로 걸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좀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된다 그러면 일단 뭐 당장에 지금 신분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안 됐기 때문에 대선 나가서 안 된 건데,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는 선거 자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대선 자금이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걸 반납해야 되는 반납을 해야 상황이기 되는 때문에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무죄가 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안다 모른다 가지고 기소한 것 자체를 보지도 못했고 이거를 또 어떻게 입증하는지 아마 뭐 몇만 페이지 된다 그래요. 그래봐야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현구택 부원장 말씀은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가지고 따질 거냐 이런 반론이시고요. 여러 가지 정황, 증언도 있고 사진도 남아있는데 이래도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맞서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일단 여기 글이 있는데 글 옆에 걸 좀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요. 국회에 있는 민주당의 회의실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앉아있는 뒤에 이게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 이게 뒤에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이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이 당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사진으로 지금 백보드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겹쳐서 그런가요? 옆에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오픈을 열었던 개설했던 커뮤니티, 당원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 그래요. 이재명은 현존하는 이순신. 후쿠시마 해전 승리하자. 그리고 저쪽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면서 이 표현이 뭡니까 이게? 잼순신.
그러니까 이재명 플러스 이순신 그래서 합쳐서 잼순신 이렇게 부르자 뭐 이런 글들이 표현들이 올라와 있다 그래요 지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요 오늘 국민의힘에 또 가만히 안 있죠. 또 한 소리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정략적 계산과 정오만으로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 애쓰는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경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입니다. 잼순신, 현존하는 이순신, 민주당과 민노총의 이순신 마케팅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왜 민노총이 지킵니까? 민주당 또한 이순신 장군이 담긴 백드롭까지 만들며 반일운동에 한창입니다. 자, 윤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순신 장군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어떤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이렇게 대비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야, 겹친다. 그래서 잼순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은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총선을 대비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을 앞에 내세우고 또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뭐 겹친다, 잼순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를 보면은 도가 많이 지나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순신 장군 참 피곤하실 거예요. 돌아가신 지 400년도 넘었는데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오늘 이용하니 이순신 장군과 이재명 대표를 굳이 제가 뭐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뭐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 뭐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경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 이런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을 굳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팬덤 정치, 뭐 그분들 표현하는 건 자유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다른 뭐 중립적이든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걸 어떻게 보시겠냐를 한번 보세요. 저희 당에 대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과하죠. 이 과한 어떤 역효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결코 저러한 이순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올라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방금 영상에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민주당 회의실에 이제 백보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들어 있거든요. 이건 여론전인가요? 이거 어떤 취지로 좀 설치하신 겁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가 떠올리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바다를 지켰던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마음가대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거를 저지하자고 지금 규탄대회를 하는 마당에 이 우리나라의 우리 바다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을 상징으로 세운 게 뭐가 잘못됐죠? 그다음에 그 백보드에 그 상징을 놓고 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는데 저는 참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한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논평할 이런 상황까지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럼요.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을 대표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어떤 역사의 상징 인물을 세우고 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우리를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뭐 사생팬은 아니더라도 팬들이 댓글에 뭐 잼순신 하면 좀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논평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럴 시간이 있으면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여름에 하겠다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월 얘기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런 거 편들지 말고 일본한테 가서요. 좀 늦춥시다. 우리 국민들 아직도 불안해한다. 이런 논평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순신 마케팅이냐? 무리한 마케팅이냐? 아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다와 일본이다. 그래서 등장한 거다. 뭐 여러 가지 또 시선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